법원에 도착하였다. 지금은 기도 중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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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제발 낙찰을 받게 해달라고. 제발 힘내자고. 보증금 봉투를 넣고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는 합격이다. 안녕하세요, 상고예요. 경매 낙찰받은 거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찰을 받고 경매 물건지로 향해서 관리소장님을 만났어요. 관리소장님께서는 이 700만 원이라는 관리비가 밀려 있으니 나보고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7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협상이라는 거를 소장님이랑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협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전에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리고 나서 소장님이랑 잘 이야기를 통해서 원하는 금액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게 정말 노련하고 실력 있는 협상가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이렇게 협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부딪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사람이랑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만 서로가 이해만 해준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700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 있어서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고, 사전에 임장에 갔을 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빌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되면 소장님이랑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원하는 금액을 얻었는데, 그 원하는 금액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판례문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판례문을 보면은 관리비는 공용 부분에 한해서 납부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공용 부분이 뭐냐? 관리비는 전유 부분이랑 공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는 낼 것이다, 전유 부분은 제외해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관리비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이다. 이 관리비가 그런 쪽에 해당이 되고, 이런 판례문들을 가지고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죠. 다행히도 소장님도 이 판례문을 보시더니 어느 정도는 많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금액 350만 원의 협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판례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영상은 제가 모르고 날려버렸어요. 영상은 따로 없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소장님이랑 나눴던 대화를 들어보시죠. 예, 소장님 통화 가능하세요? 예, 말씀해보세요. 소장님 어찌저찌 해가지고 350까지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았어요. 예.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2층에 그 전면부 쪽에 그 현수막 좀 설치를 해도 될까요? 임차인 찰 때까지만? 전면부예요? 네, 전면부 그 2층 쪽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그 임차인 구한다고 월세방 남는다고 임차인 찰 때까지만. 네. 그거 이제 안 돼요. 그거 먼저도 저 부동산에 그거 해서 말썽이 생겨가지고 그거 안 돼요. 주인 세대 직접 세대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니 그거 안 돼. 그 미관상도 그렇고 조금 크게 붙일 거 아니야 그것도. 그냥 보이게끔만 붙이고, 어차피 한 달이면 차니까, 한 달 정도면은 그렇게 좀 진행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도 양보를 많이 한 거잖아요, 소장님. 알았어요. 소장님, 그리고 그 혹시 그러면 완납증명서 같이, 응? 완납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체납관리비 완납증명서. 그런 양식 없으면 저희 쪽에서 하나 만들어 갈게요, 그러면. 있나요, 혹시? 없어요. 그건 다 만들. 그러면 저희 쪽에서 완납증명서 하나 만들어 갈 거고, 혹시 그 관리비를 납부하면은 204호부터 8호까지 그 비밀번호로 바로 이 양도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거가요, 그러면? 그렇죠. 선생님, 그럼 제가 내일 그럼 바로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저희 집에 프린트기가 없어요. 프린트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스터디 카페 거기 가가지고, 어차피 저는 회원권이었거든요. 돈 내고 입장한 다음에 USB를 가지고 가서 USB를 꽂은 다음에 양식을 뽑았어요.
여기서는 옛날에는 종이까지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요즘 가게가 많이 힘들어진지 모르겠는데 종이는 따로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사장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종이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제 종이 2장을 뽑고 종이 3장을 뽑았어요.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여유장으로 1장은 더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이제 채널 증명서를 뽑고 이제 소장님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문제점 하나를 이제 해결하는 상황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이 가지 않아서 마음이 살짝 놓였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서 이제 차가 있는 쪽으로 향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 주변이 주차가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차는 집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세워놨었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뭔가 이제 출발할 때도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 차량을 탑승하고 물건지 쪽으로 향하는데 물건지 거리가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것도 생각해서 낙찰을 받은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첫 낙찰 받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고안해서 선별해서 낙찰을 받은 거였거든요. 이제 목적지로 출발해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저희 물건지를 제가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봤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 약간 오피스텔 형식으로 지어진 약간 준신축으로 된 오피스텔 형식의 주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장님을 만나 뵙고 이제 체납관리 증명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전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저는 문자 메시지로 양식을 하나 보내드리거든요. 미리 하나 보내드리고 거기서 문제점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완성본을 가지고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던 상황이라 소장님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님한테는 이제 인감 도장까지 준비를 부탁드렸고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서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상 계좌 이체로만으로도 증거가 남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서류 형식으로 남겨놓으면은 조금 더 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항상 이런 거 있으면은 서류로 항상 남겨놓습니다. 서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소장님한테 이제 말씀해 드리고 얼른 이거 빨리 납부하고 물건지 내부를 한번 봤어요. 경매라는 특성상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원룸 형식의 준신축이다 보니까 비용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은 생각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래도 사는 일은 모르는 거니까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따질 거 다 따지면은 350만 원 정도도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소장님을 이제 하루 이틀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최소한 2년을 봐야 되는 상황이요. 일반 세율로 돌리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은 이제 소장님이랑 만나는 것도 하나의 좀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경매에서는 그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언제 어떻게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신경을 좀 더 써주실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700만 원짜리의 관리비 내역을 350만 원으로 협의를 했고 바로 은행으로 쏴드렸습니다. 이거는 체납관리 증명서에 대한 사진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호부터 8호까지 납부하는 순간에 바로 비밀번호를 인계받는.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랑 같이 205호를 확인했습니다. 205호가 임차인이 제일 오래 살았던 곳이긴 해서 관리가 제일 안 돼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이 정도 지저분하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한 상태였고 너무 지저분하지도 않았고 너무 깨끗하지도 않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라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게 작동이 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여부였거든요. 그거 하나하나가 비용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이렇게 봤는데 화장실이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소장님이 이제 임차인분이 나가고 나서 한번 이렇게 방을 쑥 훑어보셨나봐요. 이제 두 번째 206호로 왔는데 206호가 205호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컨디션이 좀 더 좋았어. 206호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이렇게 넓게 빠진 상황이어가지고 더 뭐 인테리어 하기에는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고, 화장실도 뭐 똑같이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5호, 206호를 이렇게 봤는데 물도 잘 내려가고 수압도 괜찮게 보시면은 206호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넓게 빠진 방이었거든요. 평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수요. 소장님께서 이게 소리가 닿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거저로 잘 받았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 싸게 받긴 했는데 거저로 받은 건 아니죠. 어쨌거나 저도 비용을 내고 낙찰을 받은 거 뭐 괜찮은 가격으로 잘 받은 것 같긴 해요. 전기도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7호를 보여주셨는데 207호도 206호랑 같은 형식으로 빠져있는 방이거든요. 207호도 깨끗했습니다. 뭐 별다른 뭐 말씀해드릴 건 별로 없었고, 이 싱크대 상판 같은 게 이게 다 금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싱크대 상판은 예상했던 비용은 아니었는데 싱크대 상판은 또 갈아야 됐고, 그 여기 또 서랍이 겉에 거가 빠져 있어가지고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뭐 이것도 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끼고 뭐 고정시키고 하면은 뭐 그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어요. 저 나사 저기 밑에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쪽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결국에 안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냥 뭐 살짝 이렇게 손만 보면은 뭐 별다른 크게 문제되진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고, 207호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207호가 조금 더 뭔가 아담한 느낌도 있고, 그쪽에 살 거면 그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205는 206호보다. 그 208호 208호는 조금 작은 평수로 빠진 오피스텔이거든요. 208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208호도 뭐 이렇게 빠져 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5호부터 8호까지는 확인하고, 이제 소장님이랑 같이 점심에 같이 밥을 먹기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장님이 그 고기를 또 드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싼 곳에 데려가셨는데 저도 어쨌거나 그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좀 돼가지고 소장님한테 뭐 잘 이야기해서 돼지고기로 이렇게 사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이때 밥을 먹고 온 상황이었어요. 밥을 먹고 온 상황이어서 배는 하나도 안 고팠지만 소장님께서 뭐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시니까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장님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살아감에 있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도 되는데 욕심을 부리면서 살지 말라 뭐 이런 말씀. 뭐 어쨌거나 저랑 같이 이제 자주 봐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관계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비용을 관리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 소장님이 좀 연배가 좀 있으신데 치아가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그 고기 같은 게 좀 굉장히 쫄깃한데 일주일에는 한 4-5번 정도 고기를 또 드신다고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좀 건강하시고 건강하시다. 그래서 막 일하는 데에서는 뭐 10년 20년 일하셔도 뭐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나름 안도라 하나요? 안도를 좀 했어요. 안심을 좀 했다 하죠. 그래서 사람 바뀌는 것보다 하셨던 분이 쭉 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거니까 서로한테. 수장님도 뭐 좋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되게 수장님도 처음에는 좀 까칠하셨어요. 어쨌거나 자기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오니까 좀 마음이 아프셨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뭐 불필요한 비용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잘 나눠가지고 중간 타협을 잘 해가지고 돈 드리고 하니까 소장님도 이제 금세 미소가 이렇게 방긋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나눴고, 고기를 먹고 이게 영수증입니다. 그 제가 많이 못 먹어서 소장님이 좀 눈치를 보신 것도 있으셔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한데, 아무튼 점심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는 또 가가지고 수리비 견적도 뽑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제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제가 보다 좋은 퀄리티로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많이 서툴렀어도 이제 하는 순간 이제 손이 좀 익어가지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